주변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밖에서는 어쩜 애가 이렇게 조용하고 예의 발라요? 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분명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이죠. 아이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내가 너무 편하게만 해줬나 싶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아이들의 뒷모습에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심리학적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짜증이 사실은 아이가 부모님을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믿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건데요. 어떻게 짜증이 신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할지 오늘은 그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는 것만 같으세요? 아이들은 선생님 눈치도 살피고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계속 신경을 써요.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 누구랑 놀아야 하나 고민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건 어른이 하루 종일 긴장한 채 사회생활을 하고 오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억눌렸던 감정들이 집에 오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투덜거림이나 예민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가 집에서 부리는 짜증은 나 오늘 밖에서 이만큼이나 애쓰고 왔어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중인 겁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바로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 어떤 모습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곳이거든요. 아이한테 그 안전기지가 바로 집이고 부모예요. 이 안전기지의 역할은 단순하게 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곳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더 용감하게 세상을 탐험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밖에서도 집에서도 긴장만 하게 되어 있고 뇌가 24시간 경계 모드가 돼버립니다. 이런 아이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힘든 마음은 가장 가깝고 의미 있는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아이가 집에서 유독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는 건 역설적이게도 부모님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투덜거리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 저도 좀 답답했어요. 하지만 몰아세우는 대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풀겠거니 하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슬그머니 제 옆으로 와서 친구랑 있었던 속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아이의 짜증은 엄마 아빠를 믿어 라는 서툰 고백일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지쳐도 괜찮다는 걸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집에서도 긴장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집에서 조금 내비쳤을 때 부모님들의 구박이 이어진다면 아이들은 집에서도 내 마음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집에서도 가면을 쓰는 거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표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집에서도 예의 바르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잘 키운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까지 완벽하게 행동하는 아이는 24시간 내내 경계를 풀 가동 중인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그 억눌린 긴장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가 집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부모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3가지만 꼭 지켜보세요. 첫 번째, 아이가 집에 오면 10분간 시간을 주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묻고 싶은 게 많으시죠? 딱 10분만 참아주세요. 밖에서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숨 좀 돌리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쫑알쫑알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짜증을 낼 때 공감으로 받아주세요. 절대 왜 짜증내냐며 혼내지 마세요. 물론 아이가 버릇없이 굴거나 물건을 던지는 나쁜 행동까지 다 오냐오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힘들었지 하고 마음을 다독여주고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면 아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빠 엄마가 조금 속상했어 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세 번째, 밖에서도 이러고 다니니?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너 학교에서도 이래? 남들이 보면 욕해 라는 말은 아이에게 집에서도 긴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집은 아이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야 해요. 집에서 푹 쉬어야 내일 아침 다시 밖에 나가서 씩씩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정기지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밖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꽉 채워서 내일 다시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나갈 힘을 얻는 곳. 그게 바로 집이고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아이가 집에 와서 짜증을 부렸나요? 그럴 땐 마음속으로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밖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왔구나. 나를 세상에서 제일 믿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투정도 부리는구나. 이 마음 하나만 기억해도 부모님의 눈빛이 달라지고 부모님이 달라지면 아이는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주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집에서만 예민하게 구는 아이 때문에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분들, 혹은 오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